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나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움직임 이번 주에 좀 보여줬죠. 자, 우선 앞전에서 올라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만약에 2,500을 넘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더 넘어서 미증시가 괜찮다 하면 2,550까지도 한 번 정도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2,500을 저항으로 계속 여러 번 그 앞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뭐 그렇다고 외국인 이탈이 크진 않았어요. 외국인들 어제 같은 경우도 나름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서 아직은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여기를 넘을 만한 힘이 있는지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들 이 부분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박스의 그 상단에 지금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550은 정말 추가로 더 잘 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우선은 이걸 지울게요. 자, 이걸 지워야지 좀 이제 좀 편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자, 박스는 계속 이렇게 세 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을 전부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국장도 이거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넘긴다면 2,550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에서 좀 내용들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FOMC 나오고서 자, 강하게 돌파를 했고, 자, 그리고 뭐 실적들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마지막 날 어제 새벽이었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죠. 그 고용 쪽에서 좀 안 좋은 모습, 그리고 애플하고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좀 안 좋게 좀 나온 것들이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빅테크들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무너뜨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봐야 될 거는 돌파하고 나왔었던 곳, 더 추가로 움직인다면 여기를 하나 더 그어놨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개였어요. 11,500, 그리고 11,000, 그리고 이 부분 1,300 정도,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간다면은 요 정도겠다라고 싶었는데, 이거를 돌파하고 241선까지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그러면 눌림을 어디까지 받느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게 11,700선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로 보는 곳이 11,500선 정도. 자, 눌림 받았을 때 이 부분에서 지지를 좀 잘 해준다면은 이 구간에서만, 자, 그러면은 다시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장을 다시 볼게요. 미장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해서 눌린다고 했을 때 국장이 그럼 가만히 버틸 거냐 혼자서. 뭐 안 올랐으니까 버틸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미장이 막 빠르게 올라갈 때 국장이 크게 그만큼 못 따라간 경우에는 미장이 좀 빠져도 국장이 나름 버텼거든요. 국장 같은 경우는 차트상 봤을 때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갭이 있죠. 갭을 띄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그만한 선을 하나 더 그어 보면은, 이 선은 좀 이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당장 지지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이 정도가 돼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갭을 갖다가 메울 거, 여기가 숫자로 보게 되면은 2400포인트에서 2420 정도예요. 2400에서 2420. 자, 요 구간까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내려오면은 요 구간까지 내려와서 2400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추가로 내려온다면 2400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뭐 더 내려오면은 2380까지도 보이긴 해요. 앞전에서도 좀 의미 있는 라인들이었었다 보니까 2380이, 하지만 60일선이 좀 올라온 만큼 제가 봤을 때는 2400 정도에서 지지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강하게 많이 내린다면 대략적으로 3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위치에서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데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잘 버티겠죠. 근데 환율이 좀 어제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지난주 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FOMC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의 연설이다. 왜? 어차피 금리는 0.25는 이미 확정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파월이 정말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정말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너무 강하게 막 완전 비둘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단어가 나와서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연준도 이제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 이제 확실히 잡혀가는 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힌다고 얘네들도 인정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부터 더 이상 강하게 하진 않겠네라고 했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파월도 혹시 이렇게 또 날뛸까봐 간단하게 또 한두 마디를 해줘요. 자, 인플레이션 뭐 승리 선언은 아직 이르다. 두어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 지금 얘기했던 게 3월하고 5월 달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월하고 5월 달에 이제 한 25bp 정도 이제 추가로 한 번씩 더 올릴 것 같다.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는 기준금리가 이제 5.25%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매우 높죠. 이것도 진짜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올리면은 2억까지 올렸는데 그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는 보는데 자,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언급이 있어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는 요걸 더 강하게 봤던 것 같아요. 연준도 이제 드디어 디스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 요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반등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괜찮나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애플. 아무래도 폭스콘 이제 공장이 좀 멈췄었던 그런 기간들도 있고 해서 좀 그리고 좀 굴지의 기업들이 있죠.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실적이 막 다 나름 쇼크예요. 전부 다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데 뭐 하나가 그렇게 잘 나온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우리 국장에서 장중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마이너스 1.8% 수준에서 계속 움직여요. 마이너스 1. 몇에서. 그래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금요일 날 좀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우려를 딛고서 미증시가 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정도여도 뭐 나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더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실적이 쇼크죠. 지금 실적들이 잘 안 좋게 나왔어요. 웬만한 애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애들이. 근데 미국 실업률이 이제 나왔죠. 미국 실업률이 54년 만에 이제 최저치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용이 너무 잘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더 잡아 나가야 되는 지금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예전부터 말했던 거는 2% 수준에 맞추겠다는 게 연준이 말해 왔었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지금 6. 몇 %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내려가야 될 곳이 더 많아요. 근데 분위기가 벌써 이래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연준은. 그래서 연준이 보고 있는 게 고용 지표였는데 고용 지표가 장 마감쯤에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너무 잘 나와도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자,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 자, 내용을 볼게요.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1월 달 일자리가 51만 8천 개.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보기 드문 숫자였어요. 매번 더 늘어봐야 이거 뭐 몇만 명 조금 느는 그 수준이지. 이게 51만 8천 개가 증가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자, 전문가들 전망치에 이제 18만 7천 개를 갖다가 전망을 했었는데 3배 가까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말 정도로 너무 잘 나왔죠.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 그러면은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실업률마저 떨어졌어요. 실업을 더 해야지 사람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소비를 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또 하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용이 떨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실업자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자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비농업 지수 같은 경우에 자, 18만 5천을 갖다 예상했어요. 뭐 직전에 이제 전달 같은 경우에 26만이 나와서 와 이것도 놀랍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워요. 51만 개면은 저도 몇 달 동안 계속 봐왔지만 이 숫자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숫자가 나와서 잘못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대로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도 안 될 정도로 고용이 너무 많았다. 이 부분. 그래서 좋지는 않다. 어쨌든 시장에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럼 실업률이라도 좀 버텨줬어야 된다. 자, 지난달에 3.5%였어요. 이번에 예상한 게 실업자가 좀 더 생겨가지고 3.6% 정도 실업자가 생기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줄은 거예요.
실업이 더 생겨가지고 실업자가 뭐 4%는 넘어야 된다, 막 5%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죠. 그 얘기는 돈을 이렇게 잘 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 잘 쓸 거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솔직히 다음 달 것도 보긴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한 번 이렇게 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거에서 완전히 꺾어주는지 봐야 되지만 우선 그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좋지 않은 말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지표들 가지고서 어디 뭐 연설을 하든 뭘 할 때마다 지금 시장이 아직 뭐 둔화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지표들이 장 마감하면서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보게 되면은 어디 갔을까?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자, 여기 있네요. 자, 시간당 임금이에요. 임금마저 올랐으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전달에 0.4였어요. 그리고 예측치가 0.3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한 시간에 뭐 1불 받던 거 0.9불 주자 이렇게 하면서 돈이라도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돈은 조금 떨궈졌어요. 0.4에서 0.3으로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 정도로 좀 떨어져서 그나마 이건 다행인데,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고용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기관들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월 달 지금 원래 금리 인상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25bp에 대한 예상치가 거의 99%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그리고 50bp 가능성이 0% 수준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요게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정말 미세하긴 한데 이러다가 50bp 가능성이 또 이제 기사화되고 기사화되거나 아니면은 기관들 있죠. 외국의 월스트리트 이런 데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또 50pp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시장에. 자, 그 정도는 예상을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는. 적당히 안 좋으면은 그냥 그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이 침체를 갖다가 약하게 겪고 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너무 이게 숫자가 실업률이 벌써 이렇게 잘 빠지면은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는 거여서 좀 그렇네요. 자, 그리고 중국으로 할게요. 중국은 간단하게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변이 있냐? 변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확진자가 더 늘고 있냐? 확진자 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리오프닝이 잘 된다는 거죠. 자, 리오프닝 잘 된다면은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얼만큼 이제 경제를 갖다 회복할 거냐.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망가진 게 너무 크죠. 그래서 올해 진짜 경제를 갖다 살리겠다는 움직임 정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든 여기든 계속 붙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같이 조금 낙수 효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양해가 이제 3월 달에 열립니다. 이 양해가 보통 나오면서 이제 방향성을 막 잡아주고 막 돈도 뿌리고 막 인프라 투자하고 뭐 서비스 투자하고 막 모든 규제 풀어주고 이러는데 지금 중국 방향 보면은 거의 웬만한 규제는 다 풀어주고 있어요. 뭐 한국도 지금 규제를 다 풀고 있죠. 전부 다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경제를 갖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계속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중국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지금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좀 모습이 중국 같은 경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보셨을 때 양해 같은 경우에 제시할 성장치가 5에서 6%를 전망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해외가 뭐 이제 그 어디죠? WHO에서 보더라도 WHO 아니죠. 여러 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전망치를 갖다가 좀 많이 올렸어요. 앞전에 막 4점 몇 프로, 5% 막 이랬는데 지금 거의 6% 가까이 얘기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치가 좀 많이 올라왔다. 한국이 조금 전망치가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얘네 전망치가 잘 나오고 얘네가 경제가 잘 돌아야지 그나마 우리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많이 눌러놓긴 했었죠. 자, 위안화 강세로 이렇게까지 떨궈 놨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딱 봐도 차트만 보더라도 환율을 차트로 보긴 참 그런데 거의 차트는 정확하거든요.
자, 저항대가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저항대를 갖다 녹여가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가겠죠. 자, 이 부분을 잘 녹이려면은 지금까지 변이 없고 뭐 그런 부분 없는데 그럼 진짜로 경제 성장을 니네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면 돼요, 중국이. 자, 그런 부분들을 3월에 이제 보여줄 것 같고 3월에 이제 진짜 경제 성장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면은 중국의 지수들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최근 좀 올라오다가.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달러를 갖다가 한번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으로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다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다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국장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20원 밑으로 정말 미세하게 잠깐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거와 말과 동시에 뭐 바로 뒤집어 엎으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1250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자, 어쨌든 하락 추이에서의 움직임이기는 해서 아직까진 다행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로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강하게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 있죠. 한 번 정도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눌림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율만 보더라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미국 고용 그리고 전일자에 있었던 나스닥이나 미장 상황들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막 당장에 그렇게 막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을 보더라도 아무리 뭐 실적이 나중에 나아질 거다. 뭐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아질 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적이 좀 쇼크들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러줄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자 결국은 위안화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달러가 강세가 다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뭐 때문이냐? 고용 때문이에요, 고용. 결국은 고용 때문이고 이 고용이 정말 너무 강했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준 그 파월 의장이 말했던 3월하고 5월달 두 번으로 정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되게 기분 좋게 사람들이 얘기했었거든요. 3월 한 번이면 이제 끝난다. 25bp. 요 정도면 끝나겠다. 왜냐면 지금 앞전에 있었던 웬만한 CPI부터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았어요, 정말. 제가 봐도 경제 지표는 정말 이제 나아지고 있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여기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네들도 다시 한번 튀는 모습 나오면은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러시아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1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EU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정상회담을 했고요. 여기서 내용 나온 거는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하겠다. 경제적으로 뭐 추가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0차 추가 제재 도입을 갖다 추진하겠다. 그래 너네 더 힘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봤을 때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공격 가능한 이제 미사일을 제공을 하는데 자, 크림반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전에도 봤듯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주면 우크라이나는 방어용으로도 쓰지만 공격용으로 계속 지들이 알아서 써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이야기를 안 해도 주면 알아서 잘 공격해서 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크라이나의 말을 들어보면은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전부 다 회수를 해야지 뭐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이것까지 끝나려면은 만약에 진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까지 끝나려면은 아무래도 올 상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 6월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규모 전투가 한번 나와야지 뭐 게임이 끝나든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독일이 자 레오파트 이제 원 같은 탱크를 갖다 88대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판매하는 걸 갖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무기가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만큼 잘 방어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좀 종전이 되거나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이러면은 좀 기대감으로 좀 다시 뭔가 막 시장이 좀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 0.5%를 갖다 인상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빅스텝에는 0.5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다 보니까 계속 이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럽이 지금 추워야 되는데 지금 춥질 않아요. 좀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가스나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막 많이 쓰질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원래는 막 가스를 계속 비축을 해놨었거든요. 가스를 막 거의 100%까지 막 최대한 올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비축을 했는데 날이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생각보다 그런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최악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버텨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3%대고 자, 내달 같은 게 다음 달에 이제 0.5%의 인상을 갖다 또 추가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까지 올리겠다. 이거 될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스탠스로 그냥 2%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볼 거는 예전에 한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유럽이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경제적인 뭐 건전성이나 이런 거 뭐 환율이나 모든 걸 따라가기 위해선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터질 군데들이 보여요. 예전부터 말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때 유럽 막 금리 올릴 때 막 여기 막 뭐 터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문제는 뭐냐? 고부채 국가들,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요. 그 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그 나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EU 전체에서 금리를 갖다 결정을 해버리니까 뭐잘 살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은 금리 올려도 어떻게든 기업들 살아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잘 경제 굴릴 수 있는데 자, 힘든 나라들 고부채 국가한테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자, 정부 부채 비율이 큰 애들이 이자가 엄청나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정부 부채 비율인데 보시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엄청 크죠. 자, 그리스 얘도 무시막지하게 크죠. 자, 프랑스도 조금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포르투갈 정도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네요. 요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스 의존도가 높은 애는 가장 높은 애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계속 나라가 좀 그지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이쪽은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다행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뭐 겨울이라는 특수성이 더 강했죠. 그나마 겨울이라는 특수성이 이제 떨어지고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은 그나마 좀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0.5%를 한 번 더 올렸을 때 정말 이 국가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거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찍어서 막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당장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언급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막 유럽 쪽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안 좋은 부채 이런 얘기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터질 일은 아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더 올려야지 사실 시장이 좀 버틸 수는 있어요. 왜? 이번에 연준이 올렸죠. 그래서 4.75%가 됐어요. 근데 연준이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올린다. 3월 달에. 그러면은 5%가 돼요. 0.25만 올린다고 했을 때. 자, 이 정도가 될 건데, 지금 이거예요.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릴 수 있냐? 2월 달에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올릴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금통위 일정이고요. 그리고 FOMC, 그러니까 연준이 FOMC에서 하는 거는 3월에 올릴 수 있고요. 5월에 올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연준이 3월에 올릴 걸 이미 알아요. 한국은. 연준이 3월에 올릴 거 알기 때문에 2월 달에 먼저 우리가 한번 올릴까? 아니면은 3월에 올리는 거 보고 4월에 올릴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금리는. 어쨌든 둘 다 올리진 않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걸 두 번 다 올리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네가 만약에 두 번 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월 같은 경우는 쉬어갈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쉬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또 5월에도 올릴 거예요 라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4월에 25bp 정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금통위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4월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뭐그 전에 2월에 올려주면은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양호하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워낙에 가계부채도 워낙 높다 보니까 국가부채는 그렇게 안 높은데 가계부채가 높아서 자,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코로나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중국처럼 역시나 마스크도 해제했잖아요. 마스크 해제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고 무난하게 줄어드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14,000명 나쁘지 않죠. 뭐 토요일 기준으로 했을 땐 31주 만에 최소다. 마스크 벗은 지 한 일주일 됐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급격하게 느는 모습이 없다는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솔직히 외부에서 마스크는 적당히 벗고 다녔고 뭐 식당에서도 다 같이 벗었는데 유지했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벗어도 그렇게 크게 안 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미증시도 봐야 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주식시장은 한 번 정도 눌림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국장이 막 올라왔을 때 들어 올린 세력은 외국인이었어요. 진짜 외국인이 조 단위로 미친 듯이 거의 하루에 5천억에서 한 막 7천억씩 적게 살 때는 막 3, 4천억씩 계속 사들였거든요, 매일. 자,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왔었고 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환율이 나름 괜찮았을 때였어요. 자, 자, 보시면은 새해 첫날부터 1월 27일까지 18거래일 동안 총 6조 8천억 원의 순매수를 했을 정도다. 자, 이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6조를 갖다가 쓸어 담았죠. 거의 6조를 갖다 쓸어 담았고 크게 이탈한 구간이 없었어요. 하루 정도 이탈했었나 아마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자 1월 초부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데 환율이 빠질 때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럭저럭 살 듯 말 듯 뭐 그냥 눈치 보기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환율이 여기서 한번 더 친다 라고 하면은 환차익 볼 수 있잖아요. 싸게 들어와서 여기서 팔면은 비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환율로만으로도 얘네들이 거의 한 8% 이상 먹을 수 있겠네요. 주식으로 수익 본 것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환율까지 수익 보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을 때. 자, 환율이 빠진 이 구간에 샀는데 주식도 쌀 때 샀죠, 이때. 자, 주식도 막 지금보다 마이너스 한 10%에 샀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환율이 한 10% 올라요. 그러면은 그냥 두 개 더하면 20% 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환율 빠질 때 또 들어오고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만 봤을 땐 얘네들이 미쳤나 그냥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고만 하는 것 같은데 보여도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네들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량 이탈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봐도 전량 이탈은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올릴 수 있는 룸 자체가 적다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려봐야 25bp에 25bp인데 진짜 최악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번 정도 25를 갖다 던져가지고 50bp에 25,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장 한 달 내내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뭐 해봤자 요 정도예요. 정말 최대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75bp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봐야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눌림 정도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코스피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무너졌을 때 2400선 지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00선 무너뜨리려도 2380선 최대 마지노라고 전 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눌림 받고 이렇게 갔으면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눌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차트상 안정적인데 크게 눌리지 않고 빠르게 그냥 환율이 좀 괜찮다 보니까 빠르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낙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말 버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버티는 모습 나오다가 좀 괜찮은 내용 있으면은 상방 가겠고 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여기서 추가 하방 내려오면서 요 정도에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방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선을 긋고서 박스를 보셨을 때 상단이잖아요, 솔직히. 이 구간에서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기업들 실적이나 뭐 하나 괜찮은 게 지금 없죠. 다만 그냥 괜찮은 건 환율이에요. 근데 환율마저 지금 이제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굳이 여기서 뭔가를 하실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 비중이 만약 100%다 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한 80까지 내린 다음에 이런 구간들 한번 체크하시면 이런 구간에 다시 또 물 타시고 다시 또 올라가면은 또 다시 비중 한 20%또 줄이고 솔직히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장세는
뭐 단기로 테마 장세를 갖다 타지 않는 이상 박스권에서는 뭐 크게 재미는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왔다 갔다 요거에서만 잘 하셔도 적당히 챙기시는 거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4월을 봐야 된다, 4월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4월에서 많이 가면은 5월이에요. 왜? 이때가 1분기 실적이 나와요. 1분기 실적이 4월 15일부터 해가지고 5월 한 말까지 해가지고 쫙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대기업들은 4월 한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자, 후반부는 다 나와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IT 계열들이 보통 5월 초쯤에 나오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박살이 엄청 날 거예요. 자, 1분기 지금 안 좋죠. 1분기 지금 실적 안 좋아요.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1분기 더 안 좋을 거예요. 자, 그 실적을 갖다가 한 대 맞는 구간이 나올 거고 이 구간이 저는 최저점이라고 봅니다. 뭐 이 바닥의 최저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눌림을 주든 뭘 주든지 간에 눌러줬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는 나름 들어갈 만한 가장 좋은 위치다 라고 보고 있는 게 4월에서 5월이고요. 그리고 연준도 3월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을 했을 거고 금통위도 2월 아니면은 4월쯤에 이제 금리 인상 또 했을 거고, 자, 웬만큼 다 이루어졌을 거고, 웬만한 지표들도 다 확인이 됐겠고, 자, 마지막으로 실적 최악 한 대 정도 맞는 정도. 여기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좀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로또 사는 것처럼 그냥 기대감으로 가져가야죠.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음 주보다 더 보셔야 되는 거는 14일 날 CPI가 있어요. 이날 이제 CPI 발표가 있고 미국 CPI. 근데 이건 좋을 거예요. 에너지 부분이나 웬만한 거 다른 것들 봤을 때 CPI는 그렇게 나쁠 가능성은 없어요. 괜찮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금요일 날부터 꺾임새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 나름 박스권에 전부 다 상단에 위치했다는 점. 그랬을 때는 이 일주일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눌림 조금 주는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뭔가를 확인하고서 여기서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방향성 한번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금통위가 3주차가 열려요. 이때 20 며칠 날 열리니까 그건 아직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중국 양회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3월 달 뭐 3월 FMC는 3월 후반에 있어가지고 아직 멀었으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자,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CPI가 이때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는 같은데, 그거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 박스 상단에서 더 들어 올릴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환율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